안녕하십니까. 건강한 균형이다 한의사 유선입니다. 전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잘 낫지 않는 그 이유, 만성 염증성 덩어리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성 염증 덩어리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 완치를 위한 만성 염증 덩어리 캐내자. 만성 염증 덩어리를 없애는 첫 번째 그 방법은 손으로 일일이 만져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만성 염증성 덩어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손으로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성성 염증 덩어리가 있는 부위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피부 상태를 보게 되면 과민한 통각이나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위를 만져보게 되면 유달리 간지럽거나 찬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좀 약간 뜨겁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꼬집어 보거나 그러면 좀 따끔거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쩌릿쩌릿하고 느끼는 분이 있고, 또 꼬집었을 때 없었던 이상한 느낌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쪽 부분이 피부 신경이나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조직에 만성 염증성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을 눌러봤을 때 만성 염증 덩어리가 있는 분은 아프게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은 딱딱히 굳어져 있는 뭉쳐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누르게 되면 근육이 푹 꺼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상태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만성 염증성 덩어리가 오래됐는지, 최근에 생긴 건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확인하게 되고요.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부위는 부어 있고요. 오히려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지거나 자극을 주게 되면 없었던 통증이 생기게 돼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가는 분이 많이 있고요. 멍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푹 누르면 푹 들어가서 바로 올라오지 않는 부어있는 상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림프관과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는 오래된 근육과 신경이 손상이 와서 혈액순환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좀 상당히 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피부, 근육, 림프, 혈관을 손으로 만져서 그 상태를 확인한 후 여기가 만성 염증 덩어리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후에 구체적으로 무릎 주변에 있는 그 부위를 하나하나 만져보게 돼서 그 부위를 찾은 결과로 표시한 뒤에 만성 염증 덩어리를 신경이나 근육, 혈관, 림프관을 손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주고 빠르게 강한 자극을 줄 때, 부드럽게 오랜 시간 동안 풀어줘야 될 때를 구분해가면서 일일이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너무 강한 자극을 주거나 너무 또 약한 자극을 주게 되면 치료과가 전혀 없게 됩니다. 상당 기간 훈련된 감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풀어주어도 너무 만성 염증 덩어리가 오래된 부위는 단단하고 굳어져서 손으로 풀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침이라는 특수 침을 사용하게 하는데요. 도침은 일반 침과 달리 침끝이 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도자를 써서 도침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침으로 딱딱히 굳어져 있는 연부 조직을 강하게 자극을 주게 되면 그 부위에 약간의 상처가 나게 되면서 빨리 혈액순환이 되고 그쪽 부분에 순환이 촉진되면서 만성 염증성 덩어리를 치료하는 특수 치료 요법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치료하는 것과 도침 요법은 대개 병행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요법으로 만성 염증성 덩어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게 되고요. 우리 몸은 만성 염증성 덩어리가 사실은 독이거든요. 우리 몸의 이물질입니다.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성 염증성 덩어리는 대부분 담음과 어혈, 비정상적인 체액과 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발생하냐면 우리 몸이 손상이 되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게 만성염증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이 손상이 되더라도 빨리 회복되는 분이 있고 늦게 회복되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오장육부의 기능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한 분은 염증 치료가 빨리 돼서 만성염증 덩어리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오장육부 기능이 약하게 되면 만성염증 덩어리가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 덩어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담음과 어혈인 독을 빨리 해독시켜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폐를 해독시켜줘서 체액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체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피부와 호흡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시키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가지고 빨리 가스 교환을 시키고 땀 같은 걸 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배설시켜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폐 기능이 약한 분들, 그런 경우에는 체액이 정상적으로 빨리 해독시켜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폐 기능이 약한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운이 없고 움직이기가 힘든 분들, 얼굴이 희고 핏기가 좀 적고, 추위를 잘 타고 감기가 자주 오시는 분들, 한숨을 자주 쉬고, 헛땀이 나거나 운동을 해도 땀이 잘 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배변,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우울감이 자주 오는 분. 이런 분들은 똑같이 조직이 손상이 돼도 폐기가 약하기 때문에 체액이 빨리 정상적으로 되지 못해서 만성 염증성 덩어리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폐기가 약한 분들은 폐기를 강화시켜주는 한약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담과 열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간하고 대장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간과 대장의 해독은 어떤 부분이냐면 음식물이나 약물에서 우리 몸에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 그 독소를 간에서 해독하고 대변을 통해서 배설하게 됩니다. 근데 간하고 대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혈액을 통해 가지고 배설돼야 될 것, 대변을 통해서 배설돼야 될 것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담과 어혈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으면서 만성염증 덩어리가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 기능이 어떨 때 약한 걸 알 수 있을까요? 간 기능이 약해서 만성염증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병원에서 간 검사를 해보고 혈액 검사했을 때 간 기능, 간 수치는 정상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 수치는 질병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높다는 거는 이미 기질적으로 간이 뭔가 손상이 온 거고요. 기능적으로 간이 해결해야 될, 해독해야 될 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 그 증세를 어느 정도 기능이 떨어진지는 이 증세를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부진하고 소화가 자꾸 안 되고 설사와 변비가 자주 발생하는 가스가 차시는 분, 눈밑이 검은 편이고요. 혀에 백태가 끼고 잇몸 질환이 자꾸 생기는 분,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이 자꾸 발생하고 다리가 저린 분, 목 뻣뻣하신 분들, 근육이 자꾸 굳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과 화가 자주 나는 분입니다. 그리고 악몽을 자주 꾸고 수면이 장애가 있는, 신경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 해독력이 떨어진 분입니다.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간과 대장을 해독시켜주는 기능을 좋게 해주는 한약 치료를 할 때만이 만성염증 덩어리가 빨리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장에서의 해독이 꼭 필요한데요. 신장에서는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고 소변을 통해서 체액에 있는 독소를 배설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혈과 담음을 동시에 소변으로 배설시켜 주는데요.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혈과 독소, 담음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도 역시 소변 검사나 혈액 수치 검사만으로는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증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눈 주변에 깊은 주름이나 눈밑이 어두운 분이 특징이고요. 아침에 눈이 붓거나 붓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아래 신장 부분에 뭔가 뻐근한 눈이 느끼고 팔다리가 부어있는 분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좀 이유 없는 불안감,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소변을 자주 보고 특히 저녁 때 자주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한약 치료를 병행해서 우리 몸에 있는 담과 어혈을 해결해줘야만이 만성염증 덩어리가 해결됩니다. 만성염증 덩어리 해결하는 방법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시면 그 지긋지긋하고 잘 낫지 않았던 무릎 통증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